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일 남짓 남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좀처럼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가 될 광주 전남 지역 당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자 대결의 승자는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정권 교체 화이팅! 권역별 순회 경선의 꽃은 이번 주 시작될 호남권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이번 경선 전국 선거인단의 27%가 광주와 전남북에 포진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경선 관심과 참여도까지 높은 지역이라 호남권 당심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나흘간 치러지는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는 26일 후보자 합동연설의 직후 발표됩니다. 다만 흥행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용한 경선 전략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로키로 경선을 치르자라는 거고 경선 과정에서 돌발 변수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 경선 과정의 어떤 다이나믹한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흥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경선 열기 역시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도 대거 대선 후보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절대 강자 없는 경쟁 구도, 한덕수 출마설 등이 경선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진출한 8명을 오는 22일에는 4명으로, 29일에는 2명으로 압축합니다. 지역 유세 일정 없이 1차는 국민 여론조사, 2차는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해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추리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책임당원 규모는 2만여 명으로 국민의힘 전국당원의 2.5% 수준이지만 호남의 당심이 중도층과 유사한 성향임을 강조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시민들도 적지 않아요. 진영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봐주신다면 그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 불명예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 예전만 못한 경선 열기 속에 본선에 나설 양당의 최종 주자 누구일지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태평양 등 아열대 해역에 사는 쥐가오리, 일명 악마가오리가 전남 서해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된 향고래에 이어 대형 수생생물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장구한 거대한 유리상자에 낯선 생물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에 달린 거대한 뿔은 마치 악마를 연상케 합니다. 일명 악마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대형 쥐가오리로 해당 개체는 몸통 길이 2.2m에 무게는 120kg에 달합니다. 태평양 등 아열대 해역이 주요 출몰지지만 지난해 7월 전남 영광, 연안에서 혼액돼 호남권 생물자원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물로 올리는 중에 걸린 거예요. 가게다 전시해 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나?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된 쥐가오리가 국내 서해 바다에서 발견된 것은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생물학자인 모리가 목포 연안에서 처음 보고를 기록한 이후 100여 년 만입니다. 보기 드문 수생생물인 만큼 해부를 통한 장기 속 먹이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쥐가오리의 표본은 생태적 특징 분석과 유전자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종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해서 유전자 정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향후 어떤 개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 유전자 정보 일치라든가. 최근 서남해안 바다에서는 대형 수생생물의 목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날개 길이 2m 이상의 만타 가오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길이 15m가량의 향고래가 출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먹이 분포의 이동을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꼽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먹이 자원, 이제 보통 이제 플랑크톤, 곤쟁이 새우나 뭐 그런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녹동항뿐 아니라 고흥읍에서도 드론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수백 대의 드론이 수놓는 장관, 김단비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하늘을 무대 삼아 수백 대의 불빛이 떠오릅니다. 꽃가지를 입에 문 제비가 하늘을 날고 씨앗을 심은 땅에서는 꽃이 자랍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나비로 변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소록대교 야경과 어우러지는 장관의 탄성이 절로 나오고 드론쇼의 화려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연신 담습니다. 오늘 처음 드론쇼를 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진짜 고흥에 많이 이제 오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어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요. 너무 진짜 재미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호남권 최초 상설 드론쇼입니다. 지난해 방문객만 24만 명,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200억 원으로 지역 상권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 더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고흥군청 앞 광장에서도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지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더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과 우천으로 연기된 역대 최대 규모인 2025대 군집 드론쇼는 대선 이후 6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 철학인 먹사니즘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먹사니즘은 실용 중심의 민생 해결 네트워크로 앞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두산의 역전승을 거두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맞선 7회 최영우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KT와 두산과의 6연전에서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